기술과 관련한 약간 좀 전문적인 본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최대한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암호화폐, 이제 크립토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투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논란도 있고 뭐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삶을 바꿀 수 있는 뭐 탈출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적 재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재화가 실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도 많죠. 블록체인이 그런 암호화폐를 만드는 배경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이따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좀 보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네트워크라는 걸 가지고 공유 원장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공유 원장이 뭐냐면 가계부 아시죠? 뭐 기업에도 회계 장부가 있고 뭐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고 하는 식으로 어떤 거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부를 혼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동시에 저장하는 방식을 공유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유 원장을 어떤 특정 네트워크는 컴퓨터가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인터넷의 뒤에 넷이 네트워크의 약자죠. 그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 원장을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라는 개념과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약간 도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접하고 계시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다 사용하시려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요 통신사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KT나 뭐 SK텔레콤이나 LG U+나 이런 그 통신사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시죠. 월 뭐 작게는 10,000원, 더 많이 내면 뭐 몇만 원 이렇게 인터넷 접속 요금을 내시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가 말하자면은 가운데 큰 원이 서비스 이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KT나 뭐 SKT나 LG 이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원의 형태로 여기 접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쓰게 되고요. 이 큰 원 여러 개가 모여서 뭐 이렇게 기관망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처럼 작은 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운데 원도 작죠. 근데 제가 일부러 가운데다가 원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무작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들이 무작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무작위의 연결이라는 의미는 어떤 점이 또 다른 점으로 이제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연결이 이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면은 접속을 유지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접속을 끊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현재 원이라는 표현을 이 컴퓨터 네트워크용으로 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어와 피어가 직접 연결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P2P라는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오른쪽을 분산 네트워크를 P2P라고 말을 하고요. 왼쪽은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은 오른쪽에 분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시스템의 특징을 반영해서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공유 원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문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서가 만들어지는 순간 동시에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피어에 동시에 전달돼서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진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저장돼서 이걸 P2P의 연결 상태를 통해서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장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중요하죠. 원장 개념이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사각형 그림으로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게 좀 모양은 복잡하실 겁니다. 보시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형태로 나눠서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으로 저장이 되고요. 보시면은 그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서 블록 안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굵은 저 위쪽에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요. 이게 뭐냐면 앞 블록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현재 블록에 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블록 2에서 보면은 현재 블록의 전체 값에서 오른쪽에 블록 3으로 자기의 값을 이전 해시라 그래가지고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 값이라는 거를 서로 계속 연결해서 저장되도록 구성이 돼 있어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한 공유 원장이 모든 부분이 하나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정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면은 모든 연결된 문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렵게 되죠. 그래서 뭐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문서를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어려운 상태로 그렇게 유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을 저장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분산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누군가 저장하도록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데이터를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가 이제 확실한 건지를 이제 확정시킨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확정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방식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서버가 블록을 만들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나면은 이 문서들이 이 블록의 형태로 잘게 나뉘어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 저장되는 내용이 단순하게 무슨 아까 이제 가계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수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건문 있죠. 무슨 예를 들면 몇 월 며칠까지 무슨 문서를 내면 어떤 결과 값을 언제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같은 게 들어있도록 만들어지는 방식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문서가 단순하게 문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작동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게 돼 있는 게 블록체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블록체인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면은요, 위에 지금 설명드린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P2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공유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통해서 그 정보를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 컴퓨터를 지정하는 방식을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안에 어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게 설계된 스마트 계약을 담고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요즘에 많이 암호화폐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갖추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왜 발행하냐라고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왜 발행하냐면요. 이걸 저장을 여러 대로 나눠서 하려면 컴퓨터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의 저장 장치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그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구조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블록체인의 아주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공유 드리는 화면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은행 같은 데서 은행을 통해서만 뭐 돈을 빌린다거나 뭐 돈이 발행되거나 뭐 이제 누군가에게 송금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중개자,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중개자 또는 관리자 없이 직접 거래나 관계를 맺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명명을 할 때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DAO라고 부르는데 DAO가 어떤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그 중앙관리자 없이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DAO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되게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DAO가 구현이 되려면 그 안에 투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주인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관리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구조가 바뀌려면은 그 전체의 50% 이상의 주인들이 동의해서 그 내용을 복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이 안에 집어넣은 그 프로그램 기능으로 집어넣는데 그걸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컴퓨터의 주인들을 인증하기 위한 그 기술이 요즘에 DID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그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 자체도 스마트 계약,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그게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관리자가 없는 이 DAO,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것을 블록체인의 기본 사상과 설계 이념이라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이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또 그런 편으로 좀 그런 측면을 집중해서 뭐 공부를 해보거나 뭐 사례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 보면서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모델을 갖추고 있는 시민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바가 됐고요. 블록체인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그 첫 번째가 탈중앙하고 두 번째가 분권인데요. 사실 이제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당연히 비슷한 말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탈중앙화, 영어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탈중앙화는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해체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AO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DAO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은 사실 중앙에 그 집중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할 일들을 다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단위가 필요가 없어지죠. 뭐 완전히 필요 없어진다고까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그 중앙 관리자 또는 중개인의 역할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탈중앙화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권은 뭐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을 분산한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작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실행 방식이나 환경을 중앙에서부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층 또는 말단으로 옮겨놓는 거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권은 실제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고 실제 말단에서 어떤 특정 그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면 사실 분권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사회 조직은 탈중앙화 분권의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정당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제가 현재 뭐 정당 관계자에게도 설명을 하거나 뭔가 좀 일종의 컨설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직접민주주의 연대 외에도 다른 이제 뭐 사회운동을 좀
지향하고 있는 팀에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뭐 이걸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아직 뭐 한국에는 없지만 저는 이제 조만간에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현실에서 그 블록체인 정당이 등장을 한다면 등장을 할까라는 것도 한번 물어볼 만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등장을 하면 어떤 형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블록체인 정당이 등장을 한다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당들도 블록체인 정당으로 좀 뭐 변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모아가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재 그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주류 정당, 제도권의 주류 정당들, 원내 정당 특히 이런 정당들은 블록체인 정당을 사실상 만들 수가 없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하고 분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정당이 탈중앙화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이제 권력 집중 구조가 해체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정당에서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원들을 실제 그 의원의 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천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실제로 정당 중앙당의 권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정당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그 정책 연구를 뭐 나라에서 하라고 그 정당의 그 연구비를 받잖아요. 교부금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돈을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뭐 집중된 권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거나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는 거죠. 현재 주류 정당에서는. 마찬가지로 분권의 측면에서 봐서도요. 현재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진보정당 쪽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쪽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비를 보통 이제 월 10,000원 내거나 아니면 선거가 있을 때는 특별 당비를 뭐 작게는 한 10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당은 당비를 1,000원, 2,000원 냅니다. 뭐 그 이상인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사실 정당 당원들이 실제 정치 활동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회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분권을 해줘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현재 정당들은 블록체인 정당으로 변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보다 더 아주 구체적인 뭐 이슈들이 등장을 해서 사실 그런 그 블록체인 정당 같은 게 만들어지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없애겠죠. 기존 정당들에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내린 결론은 기존 정당과 어떤 그 전혀 다른 조직과 내용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탈중앙화와 분권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시민정치 조직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저한테는 좀 현재 정당에 대한 제 좀 시각인데요. 그 정당은 정책 수립과 입법 이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정책 수립과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정치라는 뭐 아주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와 어떤 뭐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져서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로 그 올바른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뭐 입법을 왜곡시키거나 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누적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질 정치 조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10대든 20대든 독립된 서버가 뭐 마치 시도당이나 그 당협
당원 협의회나 이런 어떤 그 지역 단위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서버가 그렇게 분산되게끔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을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안에서 당원들한테는 스마트 당원증, 그러니까 우리 그 스마트폰 앱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 당원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신원 인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명도 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원이나 당규, 당에서 실제 실행하는 제방 규정들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요. 한 번 만들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당헌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걸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문서가 막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바꾸려고 하면은 상당한 이제 뭐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당연히 뭐 당원이나 당규는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조차도 지난번 총선에서 뭐 이제 소위 위성정당 문제 나왔을 때 또는 그 이번에 그 지방자치 선거 그 보궐선거에서 그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그 뭐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뭐 출마를 했던 이번 사례를 보시면 결국은 그러고 졌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과 이 당의 과거의 기록도 굉장히 엄중한 역사인데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정당은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당원 당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안이나 토론, 투표 같은 것들이 뭐 아주 상시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골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와 데이터 피드백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한 내용을 전파를 하려면 마치 뉴스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그 SNS에 포스팅을 하는 것처럼 글을 써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대중의 반응을, 제가 어떤 내용을 전파를 했으면 그거를 반응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되돌려진 반응이 사실은 그 당대의 우리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역시 블록체인의 기록이 돼서 변할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당 활동의 원칙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이 네 가지 정도 P2P 네트워크 안에서 이 네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사실 뭐 중앙당의 어떤 권위가 없이도 뭐 작게는 수만 명에서 많으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뭐 대규모 정치 조직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요. 그 우리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뭐 코인충이라고 요즘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 돈 얼마를 투자하고 작게는 뭐 몇만 원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 투자하고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내용을 계속 봅니다. 이 코인이 뭐 돈이 올라갈 것이냐, 당연히 자기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지만 큰 사회적 자산이라고 이해를 하는 당원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수십만 수백만 조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로드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떻게 뭐 전망을 해볼까라고 하면은 제 판단은 이제 즉각 뭐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블록체인 정당 또는 블록체인 정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 유럽에서 그 러시아에서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나라고 에스토니아가 인구도 되게 적습니다. 뭐 몇백만 명밖에 200만인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나라인데요. 여기가 그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엑스로드라고 하고 있는 이제 어떤 그 기간 통신망 아까 이제 말씀드린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 아주 체계적인 그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상당히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예를 교통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 전자주민증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에스토니아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형태의 블록체인 정당 또는 블록체인 정치 조직의 로드맵을 짜고 이게 이제 연간 어떤 성과를 통해서 실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발표는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의견 있으면 주시면은 제가 또 뭐 내용에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뭐 좀 더 이렇게 좀 알고 싶은 내용이나 좀 궁금한 점,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좀 일단 한번 들어보죠. 일단 제가 먼저 좀 질문이라 할까요? 궁금한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좀 구축하자 그랬잖아요. 예, 예. 그하고 연동해서 이 블록체인 조직 또는 블록체인 정당을 그거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한 파트로 자리 잡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보고 네, 예. 좀 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질문할까요? 네, 질문해 예. 주십시오. 저는 사람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운영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해야 되고 예, 예. 그걸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거를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의 시스템, 예, 사람 참여와 돈의 시스템 두 가지와 관련한 어떤 전략이랄까, 아이디어랄까 이런 거에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두 가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 받기로 하죠. 예. 잠시만요. 우선 그 플랫폼 개발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플랫폼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도구로 뭐 어떤 조직이든지 뭐 구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홈페이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홈페이지의 성격이 뭐 네트워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의사소통하는 게 중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이 중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미 만들어진 좋은 뭐 콘텐츠, 뭐 영화, 영상 이런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전파시키는 것들을 이제 중점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플랫폼은 이미들 다 갖추고 있고 뭐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변조 데이터가 바뀔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보다 더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결함이 다 있고요. 장점은 당연히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의 위변조나 아니면 그 참여자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정치, 사회 어떤 플랫폼에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핵심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이 있는 거와 블록체인 플랫폼 있으니까 블록체인 플랫폼 안 써도 되지 않냐라는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을 더 고도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실 그 현재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사회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결국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전을 하게끔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좀 오해가 있거나 이제 이런 왜곡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 저변이 충분치는 않은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현재 정치사회 활동을 위한 여러 플랫폼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뭐 만들어낸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게 되는 거는 의미가 크고요. 뭐 저는 당연히 뭐 제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이제 조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참여를 하고 이제 이 참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걸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당연히 뭐 재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 당연한 이제 그 환경을 말씀하신 건데요. 당연한 조건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선은 그 사람이 참여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민주당 같은 조직이면 뭐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아직 힘을 가진 조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민주주의라는 원칙 하에서 그 참여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DAO라는 표현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각자 알아서 작게 모일 수도 있고 크게 모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의 어떤 그 활동을 이 틀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우리 직접민주주의 연대의 그동안의 어떤 그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어떤 그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것까지 전제가 되면은 재정 문제는 뭐 아까 제가 뭐 진보정당의 당원 뭐 당비를 뭐 10,000원씩 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뭐 10만 명이 모여서 10,000원씩 내면은 뭐 엄청난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저는 그런 운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분산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고 여기에 적합한 이제 그 검증된 그 블록체인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좀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있고,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옳다면 조금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어떤 성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 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좀 추가로 좀 알고 싶은 건데요. 네, 그 이제 플랫폼이 이제 뭐 홈페이지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블록체인 그 기술을 접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네, 그러면은 그게 그 뒤로 이제 변조 이런 게 불가능하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리고 그 이제 지금 그러면은 그런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예,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해서 하는데도 그러면 있겠네요. 국내에도.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고, 제가 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일반 홈페이지 서비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뭐 시스템도 개발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블록체인의 필수적인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시판을 블록체인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무슨 뭐
정당이다 또는 뭐 정치 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본질적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뭐 그냥 도입할 수는 있는데 그 본질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 쓴 건 맞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안에서의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관리자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다는 걸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썼는데 서버가 한 대면 그 루트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관리자 그 계정이요. 그래서 이제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그 서버 한 대를 다 바꿔버리면은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을 써도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여러 대 네트워크 안에 그 컴퓨터를 분산시켜 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 아주 좀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예, 것 중에 예, 예, 그 인적 문제나 시스템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갔는데 예, 예. 일반인들이 참여할 때에 네, 그 저기 돈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모두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모두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모두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 그러니까 모두라는 그게 걸 쓰고 뭐냐면 있는 데가 네이버에도 있고요. 검색을 많이 했을 때 예, 예, 답변 검색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 검색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많이 하면은 거기에 점수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예, 예, 말하면 10,000명이다. 그러면은 100원씩 하면 100만 원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면 네,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 네, 뭐 답변을 한다고 그럴 때 답변을 하는 게 많이 검색을 했다. 그게 말하면 뭐 10만 명이 검색을 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경제 돈이라고 그럴까? 그 뭔가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현재는 말씀드린 없지. 예, 코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발행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 예.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지혜를 모아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본 건 있는데 그 제가 예전에 그 새누리당 무렵에 새누리당일 때인데 그 거기 모 의원실에서 이제 블록체인 정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면은 뭐 10코인씩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의원이 국회 그 본회의에 참석해서 10코인을 받게 해주고 그 정당은 블록체인 정당이다 이렇게 선언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느냐하고 그게 충분히 좀 많은 사람한테 뭐 동의받을 수 있는 정도의 좀 뭐랄까 매력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해볼 만하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당에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당원들한테 10코인씩 나눠주는 걸 만약에 설계를 했으면 아마 그 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의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그 미디어와 데이터 피드백이라는 기능 말씀을 드렸는데 오마이뉴스처럼 이제 당원들이 뉴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파를 하는데 사람들이 히트를 많이 하면 그거를 올린 뭐 그 뉴스를 만든 당원한테 뭐 보상을 포인트나 이런 그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구조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 그 코인, 뭐 토큰 이런 걸 활용한 보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네네. 회비랄까 참가비를 10,000원을 낸다. 예, 예. 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내는 거는 이 직접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자기의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중에 그거를 10,000원을 만 개의 티켓이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안이나 어떤 추진을 했다, 역할을 했다, 그거 동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1원짜리 내는 사람들이 뭐 10,000명이 된다 할지 예를 들면, 예, 예. 아니면 100원짜리가 뭐 50,000명이 됐다 할지 예, 예. 지지하는 게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지지 대상한테 뭐 10,000원을 준다 할지 아니면 500만 원을 준다 할지 이런 식의 그런 왜냐면 그 금전적으로 내가 그걸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예, 또는 그 역으로도 될 수 있게 예. 그런 식 같은 것 등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말씀을 안 드린 게, 어제 노 대표님하고 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2번에 나눠서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실제 운영이나 좀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번에 하려고 제가 좀 꿍쳐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예, 말씀을 따로 아, 드리진 않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정책 펀딩 이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정책을 네, 네. 내면 거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뭐 실제 돈을 내면은 그거는 유사수신에서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고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가지고 있다가 포인트 중에 내가 10포인트를 투자해 줄게. 그러면 그게 뭐 1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가 모이면 그걸 실제 그 정책을 제안한 사람은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실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 정당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또 활동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음번에 좀 하고 싶어서 좀 이제 준비를 좀 더 하려고 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뭐 정치 정당, 정치 조직이라고 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그 경제적인 이해에 되게 민감하니까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더 그 폭넓게 이 정치적인 이념도 전파하면서 또 어떤 주인의식을 좀 이렇게 부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예, 아까 주신, 예, 말씀해 질문이 주십시오. 있는데요. 네, 그 아, 탈중앙화 분권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를 기존 그 단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기존 단체는 총회가 있고 네, 그 대표자부 회의가 있고 네,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고 예, 예, 그 대표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예, 운영위원 자주 열리고 예, 결정권은 운영위원회도 갖고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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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정권이 정책 결정권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좋은 집행권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회원들이 뭘 하려고 그럴 때 회원들이 자유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블록체인 정당이 되면 그 예,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한 건데 예, 아까 조항원 자문위원 그 질문처럼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세금을 내는데 네, 그 기탁 세금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은 의료보험을 그 개선하는 데 쓴다. 내가 번 세금의 몇 프로는 예, 뭐 예, 주택 문제 해결에 쓴다. 이렇게 세금 내는 사람이 자기 예, 세금의 용도를 정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모아진 돈대로밖에 쓸 수 없도록 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머리 안 떠올 것 같아. 기본 정당이나 시민단체하고 네, 이 블록체인 조직은 어떻게 권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네, 줘요. 예. 뭐 당연히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해한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그 직접민주주의연대 시작하기 전에 국민참여 개헌 헌법 개정 이제 그 활동 안에서 제가 연 대표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이렇게 좀 영감을 얻은 건데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이번에 헌법 개정은 이제까지 뭐 아주 바꾸기 어려운 헌법, 그러니까 함부로 뭐 뭔가 손대기 어렵고 그래서 뭐 몇십 년씩 그냥 묵혀두고 있는 이런 헌법이 아니라 굉장히 일단 한번 요번에 헌법 개정에 성공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의 뜻만 선다면은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그런 뭐 탄력적이라 그래야 되나 유연한 그런 헌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뭐 정당이나 정치 조직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뭐 힘이 강해지고 또 그 참여도도 높고 질도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기존 정당은 총회나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전국위원회 이런 것도 선발을 뭐 전국위원 그죠? 뭐 이런 최고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이제까지 저도 그런 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 아주 잘못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과 직접민주주의가 작동을 한다면 그게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연 대표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런 조직에 어떤 얽매이지 않고도 그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걸 실행까지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기존의 정당들이 그런 조직 체계를 버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유연한 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리는 만무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정당과 아주 다른 측면이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반영됐을 때 이 사회적인 어떤 요즘 말로 이제 업데이터블이라고 그러나 가장 업투데이트라고 그러죠. 업투데이트.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 시스템들은 그거를 담아내기에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뭐 조직을 만들어낸다면 기존에서 가지고 있는 좀 경성화된 의사결정 체계와는 다른 되게 유연하고 뭐 직관적인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그런 정치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일반 회원이 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네, 그 사업 제안서를 내고 예, 그 제안서를 운영해서 검토하고 예,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블록체인 정당이나 정치 조직이 되면 네, 일반 회원이 사업하고 싶을 때 그 네, 사업 제안을 블록체인에 올려요. 그렇습니다. 올리면 거기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막 누구나 얘기해서 보죠. 예, 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을 예, 만들어 성안이 되면은 네, 그게 좋은 성안일 경우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이 배분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뭐 예산도 배분되고 예. 집행조직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대표자 운영위원은 그런 예, 회원들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지원하는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예.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도우미가 돼서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치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진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은 어떤 예. 제안이 들어오면 네, 그걸 중앙에서 검토해서 중앙에서 그렇습니다. 다 결정을 하고 예, 중앙에서 행동방식까지 만들어서 그걸 회원들이 동원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중앙에서. 근데 이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조직은 그게 아니라 예, 일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그걸 입안을 만들고 그럼 네, 자동적으로 재산 예, 재정, 예, 배정이 거기가 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굴러가고 그런 거를 이제 대표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원해주고 도움 주는 네, 거 예, 그런 게 주로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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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조직이 맞습니다.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일상적인 총회를 여는데 그 총회가 전체 총회도 있고 부분 네, 총회도 있고 그렇게 네,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자발적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사업을 네, 집행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음.
네, 대표님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거 예, 예, 그게 탈중앙 이제 분권 관련해 가지고 예,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참여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 네,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그걸 전국 네트워크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 기술적인 문제가 뭘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 예, 어떤 뭐 예, 우선 기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네. 분산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게 예.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서너 평 되는 공간에 예. 이제 렉이라고 이렇게 그 컴퓨터 설치하는 캐비넷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회선 연결이 되고 그 컴퓨터가 꺼지지 않게 하는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한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트가 이제 비용이 뭐 작게는 뭐 한 몇백만 원에서부터 좋은 시스템은 뭐 몇천만 원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전국에 그래도 뭐 최소한 10개 정도는 나뉘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그 지방에 계신 아는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서버 몇 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약간 도와주시면, 뭐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공간에 뭐 임대료가 나간다거나, 뭐 아주 뭐 약소하게는 심지어 청소를 하는 분이 또 약간 이렇게 먼지라도 털어줘야 되니까 이제 관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도 최소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에 한 예. 뭐 10개 단위 정도의 네트워크가 그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단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 초반에 10개쯤의 네트워크를 시작을 해보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직접민주주의 연대라는 조직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군산에 있는 어떤 녹색 운동을 하는 이제 뭐 녹색 생태 운동 이런 걸 하시는 어떤 단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또 이제 우리 직접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동의를 많이 하고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자매 조직으로 이제 결연을 해서 우리가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사무 공간 오고 뭐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뭐 컴퓨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나둘씩 확장해 가면은 저는 뭐 그게 꼭 뭐 직접민주주의 연대 조직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이렇게 좀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분권 이게 작동이 될 것 같고 앞에 내부에서도 이게 활성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또 하나 질문이 네네. 지역이나 분야별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조직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또는 어떤 분야별로 예, 그러니까 한 조직이 전국을 커버하거나 또는 분야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지역이나 또는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예,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네트워크화한다고 그럴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중에는 운영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환경 운동하는 것도 아니면 평화 운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연계시킨다고 그럴까? 지역 또는 분야를 예, 그런 원칙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 해서. 예, 예.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환경운동 조직이거나 또는 여성운동 조직이거나 또는 뭐 교육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거나 이제 다각기 다양한 형태의 사회 운동이 있겠죠. 사회적인 어떤 그 섹션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공통 분모로 삼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직접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조직들도 참여자들 한 명 한 명을 뭐 낙오시키지 않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지향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약간 저는 주관적이긴 한데 그런 분야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좀 많은 내용을 좀 전달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조직의 발전을 도와줄 수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을 전파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미디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좋은 어떤 그 환경 운동의 아이디어를 만든 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분야에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걸 뭐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통로 역할도 하면은 또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갖추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서버에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뜻이 그냥 열어가지고 바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볼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격을 합당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거나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뭐 특정한 사람의 왜곡 없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의 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런 단체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들,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은 요즘에 그 오픈 소스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소스 자체를 공개해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그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써도 되겠네라고 검증을 받는 과정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기록된 데이터가 투명하다라는 게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꼭 이제 단일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런 취지에서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네. 좀 그 일반 조직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잘 네. 머리에 그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장부가 다 그 문서 저장돼 가지고 네. 공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 회원이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그 사업이 많이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업의 일정 정도 재정이 배분이 됐어. 네. 근데 그 이제 중앙에서 볼 때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뒤집는 결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 못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되면은 그렇죠. 예.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네. 이 사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재정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한 번 결정된 사업을 바꾸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대표단의 역할하고 일반 네. 회원들의 역할, 뭐 중간고리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걸 예. 좀 설명을 줘야지 일반 이해가 금방 갈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네. 이제 전국 조직 말고도 네. 하나의 시민조직이 있지. 예를 들면 직접민주연대 안에 100명 정도의 조직이 있다고 치면 네네.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되는 조직 그 블록체인 그 정치 조직으로 운영해 보는 게 가능한지 예. 그런 작은 모델도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에 어떠한 조직이 거기 보니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제안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플랫폼 안에서 결정하고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가 그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사업 나중에 이제 1년 전에 평가해 보면은
네. 어느 나라가 사업을 잘했는지가 좀 예. 표가 나오고 예. 또 그렇게 해서 그 대표자나 운영위원들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일반인과 일반 위원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예. 지어가야 되는 거 그런 게 예. 좀 모델이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도 아마 비슷한 사례들이 약간 있습니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포데모스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도 이제 그런 정당으로 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사례도 좀 찾아봐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거 좋을 것 같네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것 예. 같아요. 예. 하나 조금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이게 그 참여나 활용이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이제 들면 우리가 한다 그러면 네. 어떤 주제의 경우에는 뭐 미국에 있는 교포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뭐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예, 예. 예. 또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아니라 아예 미국인 뭐 또는 뭐 아프리카인 하고도 소통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근데 언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어나 문화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어떤 그걸 이제 뭐 저희 용어로 프로토콜이라고 말을 하는데 적절한 형태의 이제 프로토콜 설계를 통해서 뭐 최소한의 수준을 뭐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뭐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국제적인 프로젝트 요즘에 더군다나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세계 모든 시민들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사회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힘을 이제 세계적으로 조직하는 사례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요. 네. 내년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있죠.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네. 6월 달에 이제 예, 지선이 지방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선거와 관련해서 예.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통한 그 시민 정치 조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입하고 네. 뭔가 좀 그 유의미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는 국민입법단 이거를 국민입법단은 뭐 상징적인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제 좋겠지만 일단은 국민입법단 통해 가지고 이게 많이 모여지면 이제 후보들한테 뭐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뭐 이제 개혁 입법에 대한 공약을 내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인데 그 예를 들면 공약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공약을 예를 들면 대선이나 아니면은 뭐 저 지역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뭐 내가 50개를 공약을 걸었다. 누구는 뭐 100개를 걸었다. 이런 거와 관련한 네. 연계된 그런 직접 민주주의와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찬반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체크 확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앞으로 연계했으면 직접 관심이 또 네. 예. 그런 분야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조사를 해서 네. 다음번 설명드릴 때는 좀 오늘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0시 다 돼가는데요. 좀 정리를 하죠, 뭐. 네네.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이 뭐고 또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RT 기술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정치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 정치 조직이 어떤 성격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이라든가 또 기존 사례라든가 또 뭐 구축 방안이라든가 이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6월 달에도 이제 그 이기현 위원장님 모시고 또 이제 블록체인 시민 정치주의에 대해서 이제 파트 2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심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좀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얘기 좀 어떻게 하실 분들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인사 겸 뭐 간단한 소감 겸 평가 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실 분들 없어요? 여기 그 김수경 선생님 뭐 마이크가 꺼져 버렸네. 장혜숙 선생님 안 들리세요? 저기 우리 김진아 선생 마이크가 지금 다 어떻게 꺼졌는지 안 보이네요. 예, 뭐 이렇게 좀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기 우리 연 대표님께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 새로운 정치 조직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대의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직접 민주 정치의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 어제 국민입법단 구글 폼을 수정하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걸 좀 열심히 배포하셔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 국민입법단을 블록체인 기반 정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요. 언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우리 보기로 했으니까요. 6월 24일 날 6월 24일 저녁 8시 반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각자 좀 공부 좀 해갖고 와서 좀 보도록 하죠. 예. 그 아까 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글 폼으로 국민입법단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그거를 좀 제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좀 퍼뜨려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블록체인 심정 조직을 좀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저기 혹시 이지현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예, 예. 다들 그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예.